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4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어제까지 6일째 하락 후 오늘은 상승했어요. 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부터 현재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 중입니다. 다우 1.88% 상승, 29,683. 나스닥은 2.0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051. 그 다음 S&P 500이 1.97% 상승해서 3,700선 넘었습니다. 3,719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22%, 다른 지수보다 오히려 덜 상승했죠. 2,427입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만 하락을 했습니다. 1.27% 하락해서 149달러.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4 주문량을 추가로 최대 600만 대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아이폰 14를 두고 당초 9천만 대에서 최대 7%가량 추가 생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9천만 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에 가장 1등주, 세계 1등주 애플만 하락했어요.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있는 나머지 종목들 다들 크게 상승했습니다. 메타 5.4%, 아마존 3.2%, 특히 코덱스 팡플러스 구성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10% 가까이 9.3%나 폭등했습니다. 또 전기차주 볼 때 그 밑에 들어가 있죠. 알리바바 4%, 바이두도 1.8%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주들 보면 테슬라 1.72% 상승해서 287달러. 테슬라도 전기차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샤오펑 2.8% 하락, 리오토도 3.2%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의 전기차주들은 모두 상승했어요. 반도체주들 보면 엔비디아 2.6% 상승해서 127달러. 그런데 TSMC와 퀄컴이 하락했습니다. TSMC도 참 힘들어요. 세계적인 이 파운드리 월등히 1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23% 하락해서 72달러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퀄컴 1.17%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어요. 또 삼성과 SK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은 조금 올랐습니다. 0.83%.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구성 종목들 중에 엔비디아가 1등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죠.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TSMC가 1등이에요. 그 다음 엔비디아, 브로드컴, ASML, 삼성전자 이렇게 5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시가총액 보면 TSMC가 500조, 엔비디아가 440조, 삼성전자가 현재 316조, 그러면 3위죠. 3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시가총액에 비교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3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브로드컴이 260조, ASML이 240조. 그러니 우리나라의 종목들과 비교하면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비교가 안 되죠. 다 몇십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연중으로 보면 TSMC가 44%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는 58%, 전 고점 대비는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마이너스 30%, 가장 그래도 하락률이 적습니다. ASML이 45%, 삼성전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33%.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가장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보면 다들 평균 2배 이상이에요. 수익이. TSMC가 92%, 100%면 2배죠. 2배 가까이 올랐죠. 엔비디아 185%, 브로드컴 92%, ASML이 158%인데 삼성전자는 보이죠? 3%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5년 보유하면 이런 종목들이 다들 평균 이 네 종목을
이 비교를 해보면 평균 132% 나옵니다. 5년 보유 평균이. 그러니 3% 나오는 삼성전자가 무려 44배나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10년은 볼 수 없죠. 5년 다음은 최대니까 구글이. 그래서 마켓 워치에 가서 10년간을 한번 봅시다. 10년간 수익률 엄청납니다. TSMC 417%, 엔비디아 3586%. 그러면 37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에 엔비디아 투자하면 1억이 37억 된다는 소리예요. 브로드콤 1198%, ASML 561%. 그런데 삼성전자는 120%니까 2.2배죠? 2배 조금 넘어갑니다. 10년 보유하면.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4종목은 10년 평균이 1440% 나와요. 15배예요. 10년 보유하게 되면 필반 15배 나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 4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30종목 기준이니까 수익률이 이거보다 떨어지는 종목들도 30종목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 그럼 한 7, 8배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몇 배죠? 5년에 2배, 10년에 5배입니다. 5년에 2배, 10년에 5배면 투자해서 이 정도면은 정말 막강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15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120%니까 2.2배에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 종목이냐, 묶어서 투자하는 ETF냐, 어느 게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영국의 금융시장 이 불안이 중앙은행에 이 개입을 해서 다소 진정됐습니다. 초반에는 애플 주가가 하락이 컸었거든요. 그 여파로 혼조세로 출발을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급등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제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48% 하락을 해서 4.02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죠? 비슷하군요. 현재 5.8% 하락을 해서 3.73%예요. 또 2년물 국채 금리는 4.35% 하락해서 4.12%를 기록 중입니다. 월간 공포지수라는 이 별명이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VIX, 모처럼 오랜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7.42%나 아주 급락을 해서 30.18 기록했습니다. 약세장 기간 동안 이 공포지수가 올 봄에 36까지 올라갔죠. 앞으로는 36을 넘어서 40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지수도 넣어놨습니다. 1.23% 하락했어요. 114까지 올라갔다가 112로 지금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을 돌파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가 강달러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완충장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투자 중인 주식들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가 이 강달러가 킹달러가 다시 약세가 되는 거예요.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약세에 의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달러 환율도 보면 2020년 봄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에 S&P 500 지수가 무려 7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 때 달러 계속 안정권에 있었죠. 그러니 달러 강세에 의한 혜택은 그거는 일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있죠. 주가가 먼저지 배당이 먼저가 아니에요. 배당 많이 주면 좋죠. 대신 배당 많이 주면서 주가까지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것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금리가 3.25%,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밟았습니다. 내년까지 한 1.5% 정도 더 올릴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월가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스탠리 드러컨 밀러. 이 사람은 경제 행사에서 2023년 말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경기 침체가 없다면 기절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반대의 의견도 나옵니다.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루벤스테인. 똑같은 행사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다들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경제 행사에서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시장에서 바닥을 찾거나 최고점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다 알고 있죠, 우리 다? 바닥을 찾거나 최고점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은 주식이 고점보다 저점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고점보다 저점에 훨씬 가깝죠. 그래서 무릎과 바닥 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락하면 당연히 더 하락하면 그때 사야 되죠. 근데 그 시점을 전문가도 모르기 때문에 무릎과 바닥에서 약세장이 끝나는 기간에 부지런히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 6거래일 동안에 6.5%나 하락했어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아주 폭락을 하다시피 했죠. 그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하락한 거예요. 6개월 연속이.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 이렇게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도 문제 없죠. 우리는 이 정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름값, 원유 가격 상승했습니다. 4.65 오른 배럴당 다시 $80를 넘어서 82.1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6일 하락 후 7일째 상승하고 다들 피달레페 반도체 가장 적게 상승했는데도 1.22%, 다들 2% 정도 상승하고 필반이 1.22% 상승을 했습니다. 그 여파 또 그대로 우리 장 열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오르내림 우리는 구경만 하고 느낄 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대 never.